자, 제2절 모집 시 보험 안내 자료 제공, 상품 설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품 설명서는 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보험 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보험 상품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에 치고 갈게요. 표준 양식에 따라 작성한 서식으로 이 설명서를 통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그 설명 의무 관련 내용이죠. 네. 특히 가입자 유의사항은 상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할 경우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사항을 선별 요약한 것으로 동 내용을 반드시 계약자에게 이해시키고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죠? 상품 설명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보험 계약자의 권리, 보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 설명받을 권리, 보험 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 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보험 계약자의 의무,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의 권리와 지금 의무가 써 있는데, 보험 계약자의 의무 같은 경우에는, 뭐, 권리는 대부분 다 쉽게 아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의무는 보험 계약 전에 그 알릴 의무도 있잖아요. 무슨 지병이 있었고, 뭐 이런 내용들 알려야 될 거 분명히 똑바로 알려야 된다. 1차를 공부하셨어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렵게 느껴지시진 않으시죠? 네. 청약서 및 보험약관, 보험 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청약서, 전산 출력물에 청약 내용의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자필 서명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납부토록 한다. 그죠? 청약서 작성 시 자필 서명 이행은 청약서의 작성 내용을 확인하는 절차로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항목별로 정확히 작성하여 계약 관계자 본인이 항목별로 정확히 작성하여 자필 서명하도록 한다. 자필 서명 정도 한번 치고 넘어갈게요. 자필 서명. 보험계약 길라잡이, 보험법 등 관계법령에서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 확인, 신용정보 활용 동의, 알림 의무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한 농작물 재보험 계약자 확인사항 길라잡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니까 2중 3중 보호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보험 계약자는 이제 보험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약자기 때문에 그것들을 때문에 그런 정보 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2중 3중 이렇게 장치를 하는 겁니다. 제3절 청약서 자필 서명. 자필 서명 방법. 청약서는 계약자가 증권별로 작성, 전산상 가입 설계 처리 후 청약서에 보험계약자 내용과 계약가입 내용, 해당 항목 및 보험번호를 전산 인자 처리된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사무소에 알려야 할 사항은 항목별로 예, 아니오를 계약자 본인이 표시한다. 계약자 본인이요.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고 그리고 쭉 넘어갔는데 요즘은 그 빈칸 넣기가 어디서 나올지를 몰라서 그래도 조금 꼼꼼히 익숙하게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놨고요, 미리.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직원이 대피한 경우에는 이런 것까지 나올까 싶긴 한데 일단 한번 그렇게 생각만 하고 갈게요. 성명 및 자필 서명란은 반드시 계약자가 작성하도록 한다. 성명 및
자필 서명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은 보험 계약자의 자필 서명으로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자필 서명 계속 나오죠. 여기서 뭐 나와서 앞에 쳤으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금지행위, 모집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서는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인수심사 업무 제1절 업무 개요. 그 목적은 보험계약의 합리적인 인수심사 기준을 통하여 역선택 및 불량계약의 인수를 제한함으로써 손해율 관리와 빈칸 넣기 나오기 좋겠죠. 그 수익성 제고를 통하여 농작물 재보험 사업의 안정적 성장. 안정적 성장. 안정적까지 나올까 싶기는 한데 안정적 성장도 한번 쳐볼게요. 네. 그 목적으로 한다. 인수심사 기준까지 나올까? 인수심사 기준. 아무튼 인수심사랑 기준까지 칠게요. 뭐 목적이니까 중요한 부분이니까. 심사 구분. 인수심사는 본사 인수심사 부서에서 처리한다. 본사 인수심사. 본사, 여기서는 이제 농작물 재보험 인수담당 부서를 말하고요. 본사에서 심사하여 본사의 전결 기준에 따른 승인 및 결제로 처리한다. 현장 확인이 필요한 가입건에 대해서는 판매농협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판매농협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가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그죠? 책임자 조사 내용. 이거까지 나올까? 일단 쳐볼게요. 책임자 조사 내용. 심사 대상. 심사는 본부심사, 자동심사로 구분되고 심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네요. 여기서 본부심사랑 자동심사. 품목별 심사 대상은 업무 매뉴얼에 따른다. 본사 인수심사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여기 지금 이 내용 있잖아요. 심사 대상에 대한 내용 갑자기 또 잠깐 떠올랐는데 이게 뭐 당연하게 그냥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공부를 조금만 했어도 본부심사, 자동심사 그냥 구분된다고. 품목별 심사 대상은 그냥 업무 매뉴얼에 따른대요. 이렇게 내용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이 한 줄밖에 안 되니까요. 근데 막상 뭐 문제를요. 뭐 인수심사 업무 중에 심사 대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놓고 여기를 빈칸 넣기를 그냥 툭 쳐버리면 뭐뭇은 뭐뭐를 따른다. 여기를 툭 빈칸을 쳐버리면 이게 뭐지? 품목별 심사 대상은 뭐뭇을 따른다네. 예를 들어 업무 매뉴얼을 가로를 쳤다 해볼게요. 그럼 이게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나요. 이 단어가. 희한한데 그래서 좀 이런 포인트들은 조금 이렇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이제 회독수 막 늘리는 시점에 왔을 때는 이런 부분들 따삭 읽었던 부분들 딱 그것만 읽고 가는 거예요. 책을 다 읽어가지고는 절대 하루에 그 2차 과목을 1, 2과목을 다 2대 회독을 할 수가 없어요. 언제 일찍 시작을 해도요. 이제 시험 직전에는 수준이 2차 과목, 2차 시험 보기 전에는요, 2차 과목 그 두 과목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두 과목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업무 방법서 한 권으로 생각을 하셔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이 아침에 딱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점심 먹고 저녁 먹기 전까지는 이게 일회독이 끝나야 되는데 그 업무 몇백 페이지 되는 거를 다 보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또 안 돼요. 또 중간에 계산 문제 하다 보면은 한 번 들어가면 또 거기서 시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업무 방법서를 이렇게 좀 익숙하게 보고 이제 이렇게
칠한 부분들만 따닥 봐도 그 전체 내용이 딱 떠오를 수 있을 수준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들을 처음 보실 때 하시고 넘어가고, 이해독 하면서는 그 처음에 체크했던 걸 좀씩 줄여가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는 그냥 뭐 판매 내용하고 판매 농협하고 책임자만 봐도 이게 다 떠올라. 현지조사랑 조사 내용이 떠올라. 그럼 이거 지워도 돼요. 그때 가서는. 이거를. 그래서 조금 그런 식으로 작은 단어만 봐도 이제 전체 내용이 떠오를 수 있는 내용들만 이제 체크를 하시는 게 좋거든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수준을 만드셔야 돼요. 천천히 할게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니까요. 1월 달의 목표는 업무 방법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보는 거를 이제 개인적인 목표로 잡으시고요. 그리고 2월 달 정도 되면은 이제 그걸 암기할 수 있게 어떻게 정리를 해서 이거를 알 건지, 소화를 내가 할 건지를 좀 업무 방법수 양식을 뜯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좀 고쳐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달이나, 이제 올해는 3월 달에 나올지 4월 달에 나올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놨잖아요. 본인이 공부할 틀을. 그러면 이제 새로 할 내용들이 3월이나 4월에 나오면 그걸 이제 추가하고 달라진 것들 변경하고 하는 작업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나오고 나면.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용 위주로 좀 보시다가 문제풀이도 막 계속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1차 시험 접수 전까지는 그래도 좀 반복해서 이제 보는 거를 먼저 위주로 하고, 이제 뭐 5월 정도에 1차 접수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6월에 1차 보거든요. 6월에 1차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막 계속 들어가야 돼요. 내용 새로 외우면서 앞에 이미 내용은 다 정리되어 있고 익숙하게 봐놨잖아요. 그래도 문제풀이 이제 이건 써내야 되기 때문에 써낼 연습을 그때부터 하는 거예요. 이제 1차 합격하고 1차 시험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그때 업무 방법서 정리하고 있고 뭐 하고 있으면 이건 진짜 답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뭐 어디 인터넷에서는 나는 5개월 만에 합격했다, 나는 3개월 만에 합격했다, 나는 뭐 2개월 만에 합격했다, 점점 그 개월 수는 줄어드는데 누가 그런 말 못합니까? 그 3월달이나 4월달 내려면요, 모든 이 수험생들이 다 이거 내려받아서 공부 시작해요. 뭐 1차 접수해놓고 뭐 시간이 없었다, 1차 접수해놓고도 2차 다 공부 시작해요. 누가 안 합니까? 근데 이제 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걸 또 한 해 동차로 끝내시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조금 일찍 시작하셔서 좀 익숙하게 보셔야 돼요. 정리도 좀 자기 나름대로 좀 하시고요. 근데 2차 업무 방법서를 한번 보시고 나면 본인이 감이 오실 거예요. 2차 업무 방법서 한번 좀 보시고 기출문제 이렇게 한번 쓱 보시면 내가 이걸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인지 없는 수준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생전 공부를 안 해보신 분들, 그리고 이제 연령이 50대가 넘으셨으면은 그게 좀 쉽지 않으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시험도 보다 보면은 이게 또 늘거든요. 짬밥이라는 게 늘거든요. 그래서 뭐 첫 해 동차로 합격을 못 하셨더라도 첫 해 1차 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기득권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그때 뭐 합격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거는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중요해요. 이거 보는 방법. 공부도 습관이거든요, 결국에는. 자, 이어서 볼게요. 사설이 너무 길었어요. 심사 방법. 본사 인수 심사 방법은 아래와 같다. 인수심사 신청 농협은 전산 처리 절차에 따라 전산으로 인수심사를 신청함과 동시에 필요 서류를 본사 팩스로 송부하거나 이미지 스캔을 통해 본사 인수심사를 요청한다. 본사는 제출 서류 및 관련 자료 등을 심사하여 전산으로 승인 또는 거절. 그죠? 요즘엔 전산으로 거의 다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팩스도 요즘에는 그 인터넷 팩스로 많이 쓰잖아요, 또. 인수심사 신청 농협은 전산으로 인수심사 승인 여부를 확인한 후 승인된 건에 한하여 계약 처리. 그죠? 심사 신청. 모집자는 인수심사 심사 절차와 사유를 고객에게 안내하고 전산으로 인수심사 신청을 한다. 본사 인수심사 대상의 경우에는 전산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해당하는 필요 서류를 신속히 진구하여 팩스로 송부하거나
이미지 스캔을 한다. 여기는 그러니까 팩스 송부 아니면 이미지 스캔이라는 거잖아요. 팩스 송부하면 이미지 스캔. 앞에서 한 번 나왔으니까 두 번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는 좀 치고 갈게요. 심사 결과 등록. 인수심사부서의 품목별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인수 처리 여부를 결정하고 심사자 의견 및 처리 결과를 전산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그게 승인이든 거절이든 둘 중에 하나겠죠? 심사 결과 안내. 본사 인수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처리 시간 지연 또는 인수 거절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한국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수심사 결과가 나왔으면 빠르게 그 계약자에게 안내를 하고 해야지. 사실은 승인된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거절된 경우에는 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상한 걸로 왜 이렇게 늦게 그거 뭐로 쪼끄쪼끄 해가지고 컴플레인 받을 수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하자 이 내용입니다.